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았다 하는 사실이 오늘 드러났죠. 이재명 게이트, 대장동 의혹의 핵심 회사인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등 해서 어떤 명목인지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50억 원을 받았다 하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오늘 오후 5시에 긴급 열렸죠. 곽상도 의원에 대한 제명을 협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사실을 안 곽상도 의원이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와중에 자신의 적절한 소명을 하기보다는 탈당계를 제출해서 탈당했습니다. 이재명과 이낙연이 정면으로 맞붙은 전북 경선 결과 이재명이 압도적인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대세론, 이재명으로 굳어져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송은재TV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 5시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죠.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이제 곽상도 의원에게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명을 거치려 했는데 곽상도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해버렸습니다. 탈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명이나 이런 절차가 필요가 없어졌고요. 문제는 어떤 정치권에 있어서 지금 대선 전국이니까 많은 의혹, 많은 공격, 많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이제 위기 관리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점을, 여러 가지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인데, 또 다른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죠. 이번 이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곽상도 의원이 대처하는 방법,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대처하는 방법이 상당히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라고 하는 의아해지는 대목입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오히려 부채질했다라는 겁니다. 곽상도 의원은 대표적인 국민의힘의 저격수, 여권 저격수로 꼽혀왔죠. 두 사람이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열심히 일한 대가였다. 또 몸이 상할 정도로 많은 일을 해서 보상 차원이 있었다. 이 설명으로 이 50억 원이 지금 설명이 되는 것입니까? 최소한 곽상도 의원,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이라면 이 전체에, 이재명 게이트, 이 전체에 대한 구조에 대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도의 의혹이 되는 부분을 밝히고 사과를 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처신을 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세론이 이제 탄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1% 좀 넘는 차이로 이낙연에게 지긴 했지만 오늘 전북에서 이재명은 54.55%, 이낙연은 38.48%, 압도적으로 이재명이 이기면서 이재명 대세론은 이제 굳어져 가고 있다. 제주, 부산, 경남을 거쳐서 이제 수도권으로 오게 되면 이재명은 더 강세를 보이게 될 테고, 이재명이 과반수를 넘으면서 결선 투표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선 투표를 한다고 해도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이제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 아니냐라고 보는 겁니다. 민주당의 권리당원을 비롯한 지지층에서는 대장동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지지하겠다라는 뜻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윤석열 후보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많은 후보들이 오늘 한 목소리로 특검밖에는 방법이 없다. 여야 가리지 않고 특검을 통해서 대장동 의혹 모두를 밝혀내야 한다. 야권, 국민의힘에 관계되는 것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다 밝혀내자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마저 이걸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게이트, 이재명 스스로 게이트라고 한 만큼 게이트니까 공정하게 밝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이재명 스스로 특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은 특검만은 안 받겠다라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을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많은 후보들이 추궁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건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겁니다. 오늘도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대1 대결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홍준표 누구와 1대1 대결을 해도 이재명을 모두 이기고 있다. 윤석열은 좀 많이 이기고 있다. 홍준표는 좀 차이가 적긴 하지만 그래도 홍준표가 앞서고 있다 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에게
의혹의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 대장동 개발은 자신이 모두 설계했고 자신이 모두 추진했고 이 사업을 가장 자신의 큰 치적으로 홍보해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재명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국민의힘이나 야권 쪽 인사, 곽상도 의원을 비롯해서 개입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개입된 인사가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대선 전국에서 모두 버리고 간다라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대장동 의혹은 대선 전국의 다른 모든 이슈들을 빨아들이는 이게 부동산 의혹인데다가 엄청난 규모의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점에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당으로서도 팔다리를 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에서는 정면 승부를 해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재명이 처음부터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나올 때부터 이재명이 정면 돌파를 선언을 하면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명명을 하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을 개발했는데 국민의힘이 거기에 개입을 했다면 뭘 얼마나 개입을 했겠습니까? 국민의힘 게이트 좋습니다. 이재명 게이트, 국민의힘 게이트 어느 게이트가 옳은지를 놓고 대선을 펼치는 겁니다. 대선 전국을 끌고 가는 겁니다. 어느 한쪽은 죽는 겁니다. 키맨인 김만배 기자나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모두 어떤 형태로든지 이재명의 최측근이거나 아니면 이재명과 굉장히 오랜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있는 그 많은 법조인들이 교묘하게 이재명이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을 무죄로 받을 때 관계되는 사람들도 섞여 있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은 피해갈 수 없다. 그런데 이재명이 국민의힘이 이 비리에 개입되어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국민의힘 게이트라면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재명의 발목을 잡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전략을 세워야 한다.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 모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 출신이고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수부 수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통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여권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많은 정보를 모아서 이건 지금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본선에 가서 오히려 더 크게 불거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결정타를 먹일 수 있는 그런 구도, 그런 정보, 그런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하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야권도 문재인 정권과 다를 바 없다 라는 인식을 주게 되면 힘을 받지를 못합니다. 똑같은 놈들이네.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이 권력을 이용해서 헤쳐먹는 놈들이구나. 이렇게 해서는 정권 교체가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권은 좀 더 낫구나. 문재인 정권보다, 지금의 여권보다, 이재명 측보다 야권의 후보들, 야권은 좀 더 낫다. 국정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민주당과는 다른 모습, 국민의힘은 비리가 드러나면 책임진다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과 달라야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쳐다보고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지를 포기하고 중도에 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똑같은 놈들이다. 똑같은 수준이다고 되면 굳이 국민의힘을 지지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대장동 의혹이 이번 대선판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잠시 뒤인 밤 9시부터는 채널A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3차 토론회입니다. 3차 토론회는 이제 중반을 넘기는 이만큼 여러 가지 지켜봐야 할 대목들도 많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고맙습니다.